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도 3월 13일 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제 커뮤니티 카페를 통한다든가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시험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전달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전략적 기출문제 분석 활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셔야 될 PT의 장표는 한 세네 장밖에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세네 장을 가지고 어떻게 각자 갖고 계신 기출문제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한 거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전체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마지막에는 어차피 제가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네, 제 기출 문제집이 이래서 좋아요. 라고 자랑을 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자랑이 듣기 싫은 분들은 앞에 있는 솔루션만 듣고 나가셔도 돼요. 어차피 선생님들한테 무슨 구독을 눌러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좋아요를 눌러달라든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애초에 아시겠지만 제 영상 날 것 그대로 올려요. 편집하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들어가도 그냥 올리고 어차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즐거운 영상은 아니잖아요. 시험 준비하는데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가 기나요? 전략적 기출문제 분석 활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접수 한 번 해가지고 한 방에 붙읍시다 그냥. 네, 왜 그럼 이건 뭐하러 몇 번씩 봅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적은 비용도 아닌데. 그래서 그 기치에 맞게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처럼 단어가 씹혀도 편집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먼저 보실 때는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챕터를 분류하셔야 돼요. 그럼 총 90문제가 어느 챕터에서 몇 문제씩 나오고 어느 챕터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이걸 분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론이 6개 챕터가 있고요. 전체적인 기본서를 보면 전략론이 7개 챕터고 실무론이 7개 챕터예요. 아시겠지만 CS 리더스는요. 그 범위 설정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올 때 딱 이 20개의 관점이에요. 20개의 챕터예요. 그런데 제가 21개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교재 바깥에서 나와요. 교재 바깥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게 마케팅 용어가 있을 거고요. 이해가시죠? 이번 2월달에는 이제 키 테넌트가 터넨트가 나왔죠. 테넌트라고 부르나요? 터넨트라고 부르나요? 막 이렇게 부르는데 키 테넌트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그래서 그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매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또는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은 교재외 기출 문제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독 교재외 기출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가끔 가다가는 3개가 다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식의 교재외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를 분류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서가 여러 개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지만 요 카테고리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기본서에 그 목차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딱 베이스에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교재들을 보고 제가 지금 그 교재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굳이 이런 교재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중에 나가서 교재를 제가 좀 가끔가다 열어볼 때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SMAT에 있는 교재와 CS 리더스 교재가 이제 비슷한 내용들. 왜냐면 이제 CS 리더스는 서비스와 마케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MAT는 아시겠지만 이 하스피탈리티 분야, 환대 산업 분야 이쪽으로 이제 같이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챕터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총 90문제의 기출 문제를 분류하기가 어려운 기본서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문제가 어느 챕터에서 출제가 된 거지? 이걸 분류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문제를 푸실 때, 아, 이건 고객 만족 관리 개론에서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건 고객 만족 경영 CSM이라는 데서 물어보는 문제일 거야. 이런 기본적인 딱 베이스가 깔리게 되면 문제를 정답을 유추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이 관점은. 네. 이 관점에 대한 건 제가 2010년도 뭐 전문 강사,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끝내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강의하는 동안 내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큰 제목 하부에 있는 하부 요소를 어떻게 큰 제목과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챕터의 분류.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문제가 어디서 볼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걸 구별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총 90문제가 나온 시험지, 예를 들어 뭐 이 시험지라는 문제가 지금 뭐 공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보시면서도 그냥 계속 문제단만 기억하시면 어느 게 챕터에서 나온 거고 어느 게 이 챕터에 있는 거고 이게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시험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이 챕터의 분류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첫 번째 거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 집 반려견이 제가 강의를 하는 줄 알고 또 같이 지저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편집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저희 집 반려견도 출연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챕터를 분류하시게 되면 출제 비중이라는 게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이 챕터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 실제로 그 90개에 남아있는 문제지를 보시더라도요. 어느 챕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게 뻔히 보이세요. 자, 그러면 시험까지 시간이 점점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있을 때, 뭐 시험이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어디를 집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챕터가 많이 나오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꽈락은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꽈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꽈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챕터에 출제 비중이 얼마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됩니다. 이것마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속상한 얘기죠. 그죠? 만약에 CS 개론 6개 챕터 중에 4장에 있는 고객 관계 관리 CRM이겠죠. 평균적으로 13개에서 15개까지 나와요. 요 근래 3년 출제 정도의 비중만 보면 전략론에 가면 최근에는 이제 스프레드가 되기 때문에 총 7개 장에 문제의 출제 비중이 스프레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널리 흩뿌려지는 것처럼. 그래도 2장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차별화 요 2장 챕터에 대한 마케팅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요 파트가 평균적으로 뭐 7에서 9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30문제 중에 그래도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실무론에선 3장 전화 서비스예요. 콜센터, 스크립트 이런 얘기가 다 언급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존칭어 그 다음에 뭐 명령 그 다음에 보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챕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 3장의 문제 또한 사실 평균적으로 8, 9개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본다면 30개 중에 12개 이상 맞아야 꽈락이 안 돼.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해당하는 집중되는 챕터에 대한 학습 비중만 늘려서 조금 맞는 비중만 높이더라도요. 절대로 꽈락이라는 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다른 챕터들을 얹겠죠.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꼭 20개 챕터를 다 봐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럼 교재 외기 출문제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얘는 또 얘 나름대로 8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네, 기본적으로 한 요 근래에 봤던 시험에는 13개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교재 외기 출문제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건 이 비중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챕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챕터를 가지고 어느 챕터에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까지만 아신다 그러면 벌써 절반 이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출제 비중을 알았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패턴이 보이세요. 이때부터. 네,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동일 유형은 문제와 보기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사 유형은 문제와 보기가 살짝 워딩이 바뀌어요. 이를 대표적으로 뭐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보기의 워딩이 바뀌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재 외 기출문제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패턴을 앞에서 두 개 챕터를 분류하고 챕터의 비중을 파악하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50%가 된다 그랬잖아요. 저것만 딱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의 문제는요 그대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곳에서 잘못된 얘기를 전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문제 은행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은행이라는 게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무조건 동일 유형만 나와야 문제은행이냐? 그렇게 되면 이 시험 자체가 국가공인 시험이 아닐 거예요. 기존하고 똑같은 것만 나오고 앉았는데 이게 무슨 국가공인 시험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은행이 아니에요 라고 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문제은행 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대로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지금 동일, 유사, 교재 외 기출 문제 중에 뭘 봐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동일 유형 기출 문제예요. 왜? 얘는 그냥 딱 문제를 보고 내가 눈에 익었네 라고 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요. 이런 관점이거든요. 유사 유형 문제는 조금씩 보기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방대한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사 유형 문제가 굉장히 헷갈려지거든요. 이 관점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내가 못 보던 문제예요, 처음 본 문제예요, 이런 식의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사 유형 문제가 잘 보시면 정답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정답이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건 선생님 동일 유형 문제하고 똑같을 테니까요. 이 유사 유형 문제가 바뀌면서 기존에 예를 들어 뭐 요 근래 제가 매번 얘기하던 요 근래 3년 동안을 얘기하는데 요 근래 3년 동안 내내 A라는 것만 물어봤던 문제가 갑자기 이번엔 B를 물어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흔히 뭐 다른 곳에서 처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유사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내내 물어봤던 하부 요소가 한 가지라면 처음 나온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부 요소가 한 4-5개가 달려있는 하나의 명제예요. 근데 여기에 내내 요 근래 3년 동안 A만 물어보다가 이번에 B를 물어봤어요. 이렇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사 유형 문제라는 거예요. 유사 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건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왜? 확대되는 문제까지 커버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는 교재 외 기출 문제예요. 네, 놀라운 건 매번 교재 외 기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9에서 13문제, 뭐 최대치까지 본다고 봤을 때 이 중에 70에서 80% 정도까지 출제되는 문제는요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따지면 동일 유형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번 2월달 시험이 그랬지만 요번 2월달 시험에서 요 근래 3년간의 기출문제 레퍼런스를 갖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새롭게 나온 문제는 달랑 2문제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유사 유형이에요. 왜? 그 전에 있던 레퍼런스에서 분명히 동일한 걸 물어봤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90문제 중에 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키 테넌트. 이 문제 하나만 선생님 교재 바깥에서 나온 거지. 나머지 문제는 다 눈에 익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요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포커싱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왜? 그게 눈에 익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대표적인 걸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문제랑 답만 외우세요. 문제랑 답만. 그러니까 문제랑 답만 외우는 문제가 실제로 또 보셔야 될, 포커싱해야 될 그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딱 포커싱이 맞은 곳을 보셨다면 그분들은 100% 합격하세요. 왜? 그럼 동일 유형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른 곳을 봐요. 이럴 경우엔 모조리 문제가 유사 유형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의 차이예요. 이거의 차이. 누구는 뭐 냅다 그냥 며칠 공부해서 붙었어요. 누구는 나는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노력해도 안 붙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구분 관점을 선생님 지금 포커싱을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못하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일 유형 기출문제 이게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보시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준비하시든 간에 이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동일 유형만 보셔도 합격이 가능하고요. 동일 유형 플러스 교재 외 기출문제까지 보시게 되면 얘는 100% 합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 유사, 교재 외까지 봅니다. 그래서 굳이 리더스에서 뭐 100점을 맞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득점이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여지껏 강의하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 봤을 때. 지금까지도 현장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현장 강의의 리듬을 깨버린다는 건 실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제 강의하는 예시라든가 이런 게 점점 가면 갈수록 현장과 동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도 뭐 안 해도 됩니다만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해요. 왜냐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세 가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럼 챕터를 분류하고 챕터의 비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동일 유형, 유사 유형, 교재 외 기출문제 이건 그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이에요.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문제 회차 수가 요 근래 3년 동안 봤던 회차 수만큼 또는 뭐 2년치만큼 이래가지고 개인이 보셔야 되는 기본서를 또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교육생에 처해 있는 환경값에 의해서 환경값에 플러스 변수를 넣어서 가능하면 다양한 솔루션들로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론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고 챕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분석 자료에 전부 다 키워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기본서를 몇 번 봐야 되나요? 아니요. 기본서는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야 돼요. 요약본을 가져야 돼요. 아니요. 이 문제집 자체가 그대로 요약본이에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갖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무슨 그냥 퉁쳐가지고
저희 거 이래요. 안 그래요. 항상 변화가 되거든요. 왜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래 3년 동안 평균치 합격률을 보면 일단 90%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뭐 2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로 준비를 하시면 10명 중에 9분은 붙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제가 최근에 외부에 나가서 그 외부 교육과정, 그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한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거기는 응시한 분들이 다 붙으셨어요. 100%.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커싱 되고 있고 정확히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그 포커싱 되는 거에 키워드별로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런 관점인 거죠. 실제로 봤을 때. 유튜브에 이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영상 말고도요.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이라는 것들이 제 박정민 강사라는 뭐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쭈르륵 언급이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실제로 그 영상들에 뭐 댓글을 남기는 뭐 응시생들을 보면 기본서를 안 봤는데도 저 강사님 이것만 보고 붙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CS 리더스 시험은 3월 13일 날 시험을 준비합니다. 저 요 기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딱 키워드는 한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얼마나 축약하고 그 축약된 키워드로 정답과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의 정답을 연결하실 수 있는가. 이 연습이 결국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준비하신다 그러면 100% 합격하십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세 가지. 저게 뭐 어떤 기출문제집을 갖고 계시던 기본적으로 제 걸 구매하라고도 뭐 강요하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각자가. 저 관점 가지고 실제로 준비를 해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누구보다 월등하게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값을 가장 손쉽게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PT 장수는 몇 장 안 된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떠들어 제끼다 보니까 또 20분이 넘었어요. 하여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찍고 있는 박정민 강사, 너는 그럼 CS 리더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포털 사이트에 가서 박정민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도 좋아하는 영화배우 나옵니다. 저 안 나와요.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얼마나 CS 리더스 관리사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합격을 원한다면 가장 월등하고 가장 많이 하는 강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3월 그 이후에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